안녕하세요, 시윤TV입니다. 북한이 28일 오후 5시경 동해상으로 미상해 발사체 2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낙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단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한국을 뺀 채 미국과 연대를 강조했던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과 연계를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뜨자마자 일본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속보로 전하면서 일본 정부의 긴급한 움직임을 신속 보도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강류 회의를 10분간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안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주중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기자단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1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비행하지 않았고 EEZ에도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주목해보면 이전과 달라진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영역으로 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북한 송일호 대사가 지난 8일 일본 상공을 통과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리고 첫 북한의 발사체였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일본은 북한의 발사체가 뜨자마자 비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점검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합참의 문자 공지보다 1분 빠른 오후 5시 3분께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행 경보를 발령하며 주변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날 오후 4시 58분께 북한 탄도미사일 2발이 고도 100km, 380km를 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선박과 항공기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기자단에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라며 발사체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직후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일 간 관련 군사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는 한국의 발표를 부인하며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9일 오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서도 3분여 간격으로 2발을 발사하고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을 검증했다라고 자평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발사 간격상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속 발사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1, 2차 시험 발사 때 모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해 아직 방사포의 위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관측을 나왔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방사포 시험 사격을 마지막으로 현지 지도하고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시 직접 지켜본 이번 발사에서는 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 대비 비행거리는 길어지고 고도는 높아졌습니다. 특히 3분위에 달하던 발사 간격이 30초로 단축돼 연속 발사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발사체가 떴다는 것만 알 뿐이지 한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소미아 없이 괜찮다던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발사체의 정보 확인에 애를 먹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